나의 입장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내가 좀 이기적인가? 두 사람이 바라보는 점이 달랐다. 그쵸? 마음의 달랐다. 나도 손해보기 싫어 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더 적게 받는 거 나도 아는데 나도 그렇다고 해서 손해보고 싶진 않아. 그냥 하라면 빨리 좀 해줘요. 그거 힘들어요? 오늘 저희가 갈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건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냐, 제가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는 바라는 게 너무 많다. 너의 마음을 내가 조금만 몰라줘도 머리에 뿔이 나버린다. 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바랬던 건요, 되게 달고 달디단 그냥 밤양갱 하나였거든요. 밤양갱 하나였어요. 혹시 이거 노래 누구 건지 아시나요? 맞아요. 비비의 밤양갱이라는 노래입니다. 비비의 밤양갱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연인이 사랑을 했어요. 근데 둘이 갖고 있던 시간, 상황, 데이트 장소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 그쵸? 마음의 기류가 달랐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고 우리가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다르지 않았는데 서로 나눴던 기류가 달랐고 서로 느꼈던 마음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은 상황을 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갖고 있는 갈등은 언제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노래로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첫 번째로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한번 제가 흔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돈을 드릴 거예요. 1,000원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사이좋게 나눠 가지세요.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지실 거예요? 5대5, 500원씩 나눠 가지고, 너무 평화롭다. 좋습니다. 저는요,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라서 그거는 못 보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명이 다 갔던지 다 포기하던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줄래요? 다 주실래요? 와, 대인배다. 다 갖겠다. 맞아요. 저 같아도 다 주긴 아까울 것 같은데 1,000원이니까 다 준다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자, 그러면 제가 다 준다는 분들을 조금 놀려볼게요. 금액을 살짝 올려볼까요? 이번엔 1,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도 다 주실 수 있으세요?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요. 와, 너무 멋있는데요.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다 주고 다 갖는 것은 안 되고요. 두 분이 꼭 나누셔야 되는데요.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계신 선생님들은 받은 금액에, 나눠받은 금액에 월급이 매달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을 나눠 가졌어. 그럼 매달 월급에 500만 원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옆에 계신, 왼쪽에 앉아 계신 선생님은요, 나눠 가진 금액의 3배로 보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1년에 1,5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5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5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어떻게 나눠 가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우리 A고요, B고요, A고요, B고요, A고, B십니다. 네, 저쪽도 A, B. 자, 네, 좋습니다. 어떻게 나눠 가는 게 좋을까요? 포기하실 분 계신가요? 포기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아무도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아요. 저 이번에도 반반 나눠 가질래요? 라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네요. 왜 그럴까?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상황이나 입장 차이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등의 본질도 자꾸 변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상황을 내가 갖고 있는 말과 행동의 모습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으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어땠어요? 어렵다. 어떻게 해요? 하면서 좀 어떻게 하지? 말을 쉽게 꺼내기 어려워. 근데 이 본질적 의미로 들어가 보면 뭐냐면요, 양보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내심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A 입장을 가져가신 분들은 이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월급을 매달 받으니까 내가 많이 가져가는 게 이득이잖아요. 어쨌든 최종적 금액 많이 가져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B 입장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월급으로 매달 받으니 많이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니 나보다 금액을 좀 적게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B는요, 나도 손해보기 싫어 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더 적게 받는 거 나도 아는데 나도 그렇다고 해서 손해보고 싶진 않아. 나도 어느 정도 받고 싶어. A의 입장은 뭐예요? 어쨌든 내가 받는 게 금액적으로 크니까 총액을 내가 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 라는
두 가지 마음이 모두 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A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만약에 어차피 꼭 나눠 가져야 되니 너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은 B야. 900만 원이야. 그러면 9, 3은 27. 너가 가질 수 있는 금액은 2,700만 원이네? 그럼 내가 매달 300만 원씩 줄게. 어때? 그러면 오히려 12달 받으면 어때요? 3,600만 원 더 이득이죠. 그래서 너에게도 이득이 되고 나에게도 이득이 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B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A가 더 많이 가져서 배는 아플 수 있으나 그래도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금액보다는 좀 더 높았다. 라는 걸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마음 절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요. 사실은 본질을 잘 파악했을 때 그리고 서로 어느 정도의 접점을 좀 찾고 나면요. 충분히 우리는 갈등을 관리할 수가 있더라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의 근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의 근본을 파악해야 된다. 근본을 파악해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로 다시 한번 아까 말과 행동 그리고 근본적 이유를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말과 행동으로는 회사에서는 임금을 더 이상 인상해 줄 수가 없어요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조직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 월급 올랐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도 3%밖에 안 올랐는데 이번엔 그래도 5% 10%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본적인 이유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떤 거냐면 이면의 진짜 이유는 조직에서는 지금 회사 수익성 유지를 하려면 임금을 더 높일 수 없어 비율상. 이런 이면적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구성원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네. 나 똑같은 삶을 좀 유지하고 싶은데 이 회사가 돈을 적게 준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어 라는 것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우리가 입장과 이익과 욕구를 분리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입장 봤을 때 어때요? 돈 더 줘. 돈 주기 싫어 라는 입장으로 좀 나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익 구조를 봤을 때 물가는 오른데 나는 왜 월급이 그대로야? 라는 거잖아요. 나 이 안에 그냥 돈을 더 달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물가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싶어 라는 이면의 욕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현재 삶을 유지시켜줘야 돼. 그럼 조직 내에서 현재 삶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다른 방법으로 좀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임금을 올려주긴 힘들 수 있어. 하지만 생활비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복지 포인트 같은 걸 좀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임금을 전체적으로 다 상승시켜주긴 어렵지만 뭐 의료복지 혜택이라던가 사실은 본인밖에 안 됐는데 배우자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좀 확대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아이의 뭐 온라인 강좌 같은 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같이 포괄적으로 허용을 해준다거나 하는 방안을 고려해봤을 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임금이 오르진 않지만 복지 혜택으로 이 부분을 조금 채워받을 수 있네. 모래 포인트로 어느 정도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네. 라는 걸로 어느 정도 타협이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 상황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만 우리가 이쪽에 서 있고 이쪽에 서 있는 것처럼은 딱 보이겠지만 팽팽하게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닌 사실은 이면으로 깊게 들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낼 수가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설득의 5단계 프로세스를 제가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갈등 관리를 하기 위해서 5단계 설득 전략을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한 사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갑자기 보고 기한을 일주일 앞당겨 달래요. 우리 팀원 입장에서 어때요? 청천벽력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구성원은 이런 말을 하겠죠. 팀장님,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을 앞당기는 건 너무하신 처사다. 저희 지금 이거 말고도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 공감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띵띵님. 알아요. 지금 너무 힘들죠. 나도 사실은 일주일이나 앞당기는 건 살짝 무리 같기는 했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거래처에서 좀 빨리 하고 싶어 하거든. 이라는 본질 전달을 함께 해줘야 돼요. 지금 당신이 왜 힘든지 알고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왜 앞당겨야 하냐면 그냥 내가 빨리 받아보고 싶은 게 아니라 거래처에서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 그래서 좀 빠른 피드백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구성원이 그래요? 거래처가 그렇게 빨리 오네요? 알았어요. 제가 한번 힘내볼게요. 이런 상황이면 어때요? 너무 좋죠. 그런데 사실 그런 구성원만 다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리더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조직 내에서
상황에서 리더님들도 그냥 하라면 빨리 좀 해줘요. 그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리더님 분명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구조적 제안이나 안내를 좀 해주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대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잘 해냈을 때 사실 조직 내의 성과까지도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반면 이 프로젝트를 잘 해내지 못했다면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 팀에서부터 나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상대방의 욕구를 존중해 줍니다. 그래도 일주일이란 시간 너무 촉박하죠. 빠르게 내야 하죠. 그리고 지금도 일하느라 너무 양이 많은데 그럼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좀 서포트 해주면 될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끝나고 보고 끝나면요. 그 다음에 휴가 좀 붙여서 쓸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혹은 이거 프로젝트 할 때 다른 분들의 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인적 자원을 좀 충분히 인력풀을 내가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거. 혹은 지금 프로젝트 할 때 만약에 너무 피곤하면 재택근무하세요. 재택근무하면서 집에서 유연근무도 좀 신청하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걸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게요. 혹은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의 욕구도 같이 전달을 하면서 이 성과가 났을 때 나는 당신의 공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겠습니다.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났을 때 조직에서 받게 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단순하게 프로젝트 기한을 빨리 좀 앞당긴다까지만 들었을 때는 너무 부당한 처사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리더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래처에게 우호적인 관계도 가져가야 하고 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성과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구성원도 사실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나 너무 피곤해, 나 너무 힘들어 라는 나의 입장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내가 좀 이기적인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 상황이라는 걸 보았을 때 그 표면적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접근하는 프로세스를 지금부터 학습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공감 단계부터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